백만장자 시크릿, 하브 에커,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어라. 책 소개를 하기 전 저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크릿 유의 책들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온 마음 다해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느니, 아니면 부자가 되길 바라면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워야 하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산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을 샀을 텐데, 결국 부자가 되는 건 그 책의 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책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에게는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도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 하다가 믿을 만한 지인의 추천으로 책을 읽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5번 정도 읽어낸 것 같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빨리 읽지도 못하는 편인데, 어린 시절 무협지를 밤새워 읽던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여러 번 그리고 빨리 읽은 것은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운 좋게도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창업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연매출이 몇십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슨 보이지 않는 뚜껑이라도 있는 것처럼 매출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몇 년간 지속하다가 끝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인 나처럼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일하지도 않는 직원들을 탓하며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파구를 찾다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몇 억 정도 부도를 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할 겨를도 없이 일단 위기를 넘기고 봐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회사도 직원도 구조조정하여 겨우겨우 4년 정도를 버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난 몇 년간 불경기도 계속되어 오고 있어서 나아질 듯 하면서도 쉽사리 개선되어 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가까운 지인이 이 책을 권해줬고,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나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하브 에커도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빌린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주유하는 젊은 직원의 비웃음을 참아가며 25센트짜리 동전 4개로 겨우 기름값을 치를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경험을 통해 그 원칙을 검증해 갔기에, 그래서 더욱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 실패 원인은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올바른 경제적 청사진과 부자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한기 지우고 있던 가난과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 이제 다른 방향, 즉 부를 긍정하는 부자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부자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부는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 스스로 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한계 지웠던 것들을 그 원인부터 말끔히 지워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보이는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떨쳐버리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부자다운 경제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책은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17가지 행동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듭니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지만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습니다. 시시각각 나의 삶에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나고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사람도 나입니다. 둘째,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합니다.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합니다. 편안히 먹고 살 정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백만장자를 목표로 해야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루게 됩니다. 부자는 크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다섯 번째,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닌 준비, 발사, 그리고 조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게 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합니다. 여섯 번째, 부자를 긍정하라. 부자는 성공한 부자들에게 감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한 부자들을 욕합니다. 내가 부정하는 것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부자를 긍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아홉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세요. 열 번째, 당신은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하지만 부자는 잘 받습니다. 당신이 받을 몫을 받지 않으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갑니다.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야 합니다.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일한 결과로 보상받겠다고 다짐하세요. 12.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은 서로 간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많이 갖는다고 내가 가질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3.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입니다.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생활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는 땅을 모으지만 가난한 사람은 청구소를 모읍니다. 14.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머지않아 관리할 돈이 더 많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말고 돈을 나눠 넣어 관리하세요.
15.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며 일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비활동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6.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불안해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17.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던 일만 계속하면 항상 가진 것만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도 이미 성공적으로 입증된 루트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17가지 전부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자신에게 적절한 원칙을 선택하고 지키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원칙은 과감히 버리길 당부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에 손을 대고 선언하세요. 나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그리고 행동하세요. 백만장자의 17가지 시크릿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6번째. 부자를 긍정하라. 부자는 성공한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들을 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다.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조그맣게 재수없는 부자놈들이라고 중얼거린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쩔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는 놀라울 정도다. 마치 부자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야 맞는 말이지. 부자들이 돈을 다 긁어가서 나한테 올 돈이 하나도 없잖아. 물론 이것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변명이다. 내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하겠다. 불평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회에서 겪은 일을 말하려는 것 뿐이다. 오래전에 내가 경제적으로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곤란했을 때 낡은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차선을 바꾸는 것은 시군죽 먹기였다. 대부분의 차들이 나를 끼워주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멋진 검정색 신형 제규어를 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갑자기 다른 차가 새치기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내가 제규어를 몬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이다. 어느 날 샌디에이고의 가난한 동네에 성탄절 선물로 전달할 칠면조 고기를 싣고 가는 중이었다. 내 차의 선루프는 열려 있었고 내 뒤에 따라오는 트럭에 지저분한 남자 넷이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들이 내 차에다가 농구 경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차의 선루프에 맥주캔을 던지기 시작했다. 5군데가 패이고 7군데에 커다란 흠집이 난 후에 그들이 내 옆을 지나며 소리쳤다. 더러운 부자놈. 나는 이 일이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불과 2주 후에 다른 가난한 동네에 갈 일이 생겨서 차를 길에 주차시켜 놓고 10분 만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전체가 사정없이 긁혀 있는 게 아닌가. 그 후로는 그런 동네에 갈 때 포드 에스코트를 빌려서 갔다. 놀랍게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지 모르겠다. 그들이 가난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것일까? 부자를 미워해서 가난해진 것일까? 그 답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생긴 일이다. 저녁 세미나를 시작하기 1시간쯤 전에 호텔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스포츠 게임의 점수를 알아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오프라는 아주 좋아한다. 그녀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녀는 지금 벌고 있는 그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때 오프라는 할리 베리라는 여배우와 같이 앉아서 여배우로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계약금인 2천만 달러를 받아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할리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앞으로 계약할 다른 여배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이 엄청난 금액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비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물론 그러시겠지.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인 줄 아나? 이렇게 한심한 인터뷰는 생전 처음 봐.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기 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취소야, 지금 한 말 취소야, 생각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나 자신에게 크게 소리쳤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진 내가 할리베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비난하다니. 나는 얼른 태도를 바꾸어 목청껏 외쳤다. 잘했어. 멋있어. 너무 싸게 해줬어. 3천만 달러는 받았어야지. 당신은 대단한 배우니까 그만큼 받아야 돼.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녀가 그만한 계약금을 받아냈건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나다. 명심하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할리의 행복이나 재산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의 행복과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길 뿐이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옳을 것도 그를 것도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때는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자 나의 경보기가 작동을 멈추고 나는 즉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힘을 중화시킬 수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의 생각이 자기 힘이나 남의 힘을 빼앗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럴 때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런 과정이 더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세미나에 참가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세미나에 대해 자주 언급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1분이 만드는 백만장자의 저자 마크 빅터 헨슨과 로버트 앨런은 러셀 코넬의 저서 다이아몬드의 땅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심 깊은 형제들이 나에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젊은이들에게 돈 벌어 부자가 되라는 충고를 하려고 이 나라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말하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설교하는 시간에 복음을 더 전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리를 같이 한 어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에게 돈이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미국의 부자 100명 중에서 98명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많이 모아들이고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들었겠지요. 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신문에서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부자들도 모두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지요.
친구 여러분, 필라델피아 외곽으로 날 데려가 꽃과 정원이 아름다운 집이며 예술작품처럼 웅장하게 지어진 집들을 가진 주인들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도시에서 사업적으로나 성품으로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더 명예롭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경제적이고 신중해집니다. 우리는 재단에서 탐욕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부정한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로 신도들이 돈을 갖는 게 사악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것을 갖겠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성경을 찍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직자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가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코넬은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 처음에 신뢰받는 능력을 이야기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 중에서 제일 우위에 있는 것이 신뢰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못 믿을 사람과 거래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켜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더 중요하게 계속 부자로 남으려면 다른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 모든 원칙에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이 있다. 몇 가지 말해볼 테니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보라. 긍정적이다. 믿음직하다. 목표에 매진한다. 결단력이 있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대인관계가 좋다. 대화를 잘한다. 웬만큼 똑똑하다. 한 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가다. 코넬의 지적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요소는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부자는 경건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에 길들여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 선생님, 언론이나 기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어쨌거나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고방식이다. 낡은 통념을 버리고 내가 실제로 겪어본 결과 내가 만난 부자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샌디에이고로 이사할 때 나는 부유한 동네에 집을 구했다. 그 집과 부근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데다 동네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속물스러운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이 당시 5살과 7살이었던 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바람에 나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저택을 순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6미터는 돼 보이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문에 노크를 했다. 아이 엄마가 문을 열더니 상냥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부, 만나서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아이스티를 따라주고 과일 접시를 내놓았을 때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무슨 속셈일까? 계속 의심스레 머리를 굴리며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 후에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던 그녀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인보다 더 친절했다. 하부, 한 동네에 살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할 건데 가족과 같이 오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못 온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골프 치시나요? 내일 클럽에 나갈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쯤 되자 나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만날이라 예상했던 속물스러운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어머나 어떡해? 아내가 말했다. 뭘 입고 가죠? 걱정하는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여보. 격식을 따지지 않는 편안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날 저녁에 우리는 참으로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넉넉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자선 모금 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각자 수표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난 믿어지지 않았다. 부자들이 기부금을 내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 기부금을 받은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선단체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선단체를 이끌고 있거나 임원을 맡고 있었다. 우리를 초대해준 부부는 몇 군데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아동병원 기금에 제일 많은 지원금을 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수만 달러를 기부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해마다 디너 파티를 열고 있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정맥류 전문의도 있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맥류 전문의로 한 건당 5천 내지 1만 달러 정도를 받는 수술을 하루에 네다섯 번 하는 재력가였다. 화요일마다 그는 수술비를 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0 내지 15회의 수술을 집도했다. 게다가 다른 의사들이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부자를 탐욕스러운 속물로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안다. 내가 겪어본 부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베풀 줄도 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베풀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부자가 모두 나쁘다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사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므로 이 습관이나 다른 습관을 극복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에 감탄하는 훈련을 하라.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하와이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후나 철학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다.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부의 법칙.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난하면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